다시 찾아온 BJ 고추장의 따라가는 정책자금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오죠? 낮에 몰랐는데 날씨가 왜 이렇게 우중충한가 했더니 비가 오네요. 일기예보가 요즘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비가 조금 이렇게 오는 날은 약간 제가 좀 텐션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힘차게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프닝 선물 감사합니다. 10개. 자, 그러면은 또 한 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또 보실까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 며칠 전에 엄청난 재난이었죠. 거의 재앙 수준으로 강원도가 거의 뭐 불길에 완전히 휩싸여가지고, 정말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요. 사실 오늘 이제 비로 인해서 잔불이나 이런 게 모두 다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진짜 이렇게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불이 이렇게 크게 나는 거는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그 배전반이 문제가 된다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정말 배전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 경험상 그 전기로 인해서 화재가 난 거는 잘 꺼지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바람도 매섭게 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일단 이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을 이제 배달의 민족과 여기어때가 이제 그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진공절연 계획이 어 이걸 쓰면은 그러니까 그 전기가 많이 그거 안 되나요? 이거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우선 일단 배달의 민족은요. 그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의 이용업주에게 광고비를 무상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개월 정도의 광고비를 이제 지원하기로 결정했고요. 일단 배달의 민족은 화재가 발생한 강원도 고성군, 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인제군 등 지역에 있는 배달의 민족 광고업주를 대상으로 배달의 민족 광고 상품 구매 시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는 비즈 포인트를 10만 포인트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월정액 광고 상품인 울트라콜 및 앱 내에 있는 우리 가게 꾸미기 등을 구매해서 한 달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유료 서비스를 한 달 정도를 쓸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일단 강원도에서 이 배달의 민족을 일단 광고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음식점이 한 2,000개라고 하는데요. 2,000곳의 중에 일단 이 산불의 피해를 받은 지역이 뭐 정확하진 않지만 최소한도 500곳 이상이라고 이제 나오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어차피 광고비를 지원하기로 얘기한 거 말고도 피해 현황에 따라서 피해 복구 및 기초물품 지급 등의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서울에서 강원도에 주문해도 되나요? 누가 받나요? 강원도에서 KTX 타고 오나요? 만약에 그 어플에 뭐 지역으로 된다 그러면은 하겠지만 아마 연락이 올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300원짜리 선풍기를 샀던 것처럼 예를 들어 뭐 주문이 된다고 하더라도 곧 전화가 오던가 메시지가 오겠죠. 죄송합니다. 이용 지역이 아닙니다. 이렇게 오겠죠. 뭐 되는지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여기 어때? 여기 어때라는 곳도 그 이제 숙박시설 이제 예약자 구제에 지원을 나섰다고 합니다. 아, 정말 많은 피해죠. 정말, 아우, 그 뉴스를 보는 내내, 아, 진짜 그, 이 호수, 소방 호수가 굉장히 세다고 해요. 진짜 웬만한 집에 있는 문짝 하나 정도는 막 날릴 수 있을 만큼의 수압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물이 이렇게 막 꺾여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 보면, 아, 그 영상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 짜장면 보통시키면 킹왕 빼기로 배달되겠네. 아, 그렇군요. 그 소방호수가 우리 협회에서 R&D 과제를 통해 개발한 거군요. 와, 150m 방사포면 엄청난 건데, 그게 뚫지를 못할 만큼의 바람이 불었으니, 산불이 쉽게 꺼지지 않은 것도 이해가 되네요. 와, 진짜 엄청난, 와, 와, 정말요? 아, 이건 역시 모든 건 어떻게 쓰느냐에 좀 다른 부분이겠네요.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일단 그 여기 어때는 그 산불 피해를 입은 이제 인근 숙소 및 이제 예약자 중에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 대안 숙소를 마련하거나 숙소 취소 규정과 관계없이 예약 취소 및 비용을 100% 환불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행복센터에 산불로 인한 예약자 피해 전용 상담사를 배치했고요. 예약한 숙소 및 지역을 확인하는 간단한 절차로 예약 비용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강원 지역 숙소를 이제 제휴점을 지원 절차를 준비 중이고요. 업주 전용 페이지에 산불 피해 접수 게시판을 개설해서 상세한 피해 상황 및 규모를 파악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본사 직원을 화재가 난 현지로 급파해서 강원도 고성과 속초 등 산불 피해 지역에 위치한 제휴점 피해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있다고 하고요. 아, 좀, 이 피해도, 진짜 피해도 만만치 않은데, 정말 빨리 복구가 됐으면 합니다. 또 이렇게 업체들이 이렇게 또, 먼저 이렇게 지원 대책들을 마련하고, 그리고 성금도 지금 모으고 있죠. 해서 좀 빠른 시일 안에 산불 피해가 많이 이제 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그러셨나요? 아, 그렇네요. 정말 그렇네요. 진짜 이 소방 호수가 워낙 강력해서 사실 좀 악용을 하면 굉장히 안 좋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이번 그 새로 개발된 그 호수 덕분에 또 바람의 영향이 적은 곳에서는 확실하게 또 제압을 할 수 있었으니까 참 참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산불 면적에 비해서 지난 시간은 세계 신기록이라고 하고 아 정말 그렇죠. 정말 피해 자체가 정말 엄청 컸는데 그래도 정말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진화가 된 것 같아요. 뭐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는 뭐 서울 시내가 탄다고 하죠. 그러고서도 되게 오래 걸리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이게 빈번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큰 규모로 불이 안 났던 나라에서 그래도 이 정도 대체로 이렇게 불을 껐다는 거는 또 대단한 것 같긴 합니다. 와, 실제로 불 끈 사람들은 250m 호수 들고 산에 올라간 10만 원짜리 알바 요원들이었다.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위기에 강한 나라 같습니다. 정말. 정말 위기에 봉착을 하면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하나가 돼서 그 위기를 풀어내기 위해서 그 결집하는 그건 정말, 정말 한국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멋있습니다. 진짜. 어쨌든 산불 피해 입으신 분들, 그리고 산불 피해 지역의 가족이나 이제 친지를 두신 분들, 어, 아무쪼록 정말 어, 그 문제가 더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힘내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별풍당당히. 신납니다. 아, 정말, 이걸 기부를 해야 되나? 요즘, 이게 사실 기부를 그렇게 많이 해본 적은 없는데, 진짜 이번 산불 피해 때는 기부를 해야겠죠? 다음 소식은요. 죄송합니다. 이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산불은 났지만, 받은 게 좋은 건 좋습니다. 느린 학습자를 위한 시끄러운 도서관이라는 이제 설립이 되는데요. 발달장애나 경계선 지능을 갖고 있는 이른바 느린 학습자들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끄러운 도서관이 마포, 은평, 송파구 등의 구립도서관에서 올해 첫 선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죠. 일단 도서관은 조용해야 한다는 기존 관념을 깨고 특수상황에 놓인 시민들을 위한 혁신적인 도서관 만들기를 이제 시도를 하는 건데요. 구체적인 도서관 공간 구성과 세부 프로그램, 서비스 등은 당사자와 학부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역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제 확정된다고 합니다. 일단 시끄러운 도서관 공간이 조성되는 은평구 도서관은요. 시민들의 도서관 정보 이용과 접근 취약성을 해소하는 다양한 맞춤 서비스도 시도한다는데요. 모임 공간을 원하는 시민들을 위해 성북구 소재 구립도서관은 기존 세미나실을 주민 세대 간 소통하는 살롱으로, 마포구는 기존 도서관 창고를 독립출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모임 공간인 출판 실험실로 변신시킨다고 합니다. 도봉구에는 5, 60대 어르신들을 기자로 육성하는 도서관 프로그램도 새롭게 생긴다고 합니다. 그 도서관이 너무 한편으로는 좀 고였다고 해야 되나요? 사실 뭐 중고등학교 때 도서관을 핑계로 많이 놀러 다니긴 했지만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도서관보다는 카페를 자주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뭐 도서관이나 이런 데에서 뭐 집중이 오히려 안 되니까 이제 카페에서 커피 하나 시켜 먹고 노트북 들고 와갖고 하루 종일 거기서 이제 하는데, 그렇죠. 항상 조용해야 한다라는 어떤 룰 때문에 오히려 그럴 수도 있고요. 혼자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 마땅한 장소가 없긴 했어요. 근데 민들레 영토라는 곳이 되게 활성화가 됐다가 한순간에 사라지다 보니 오히려 더 사람들이 그냥 일반 카페에서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로 인한 이제 사실 좀 문제점도 많이 있죠. 그, 서울대 입구 쪽에 되게 큰 커피숍이 있어요. 3층짜리인데, 3층 건물에는, 3층에는 거의 대부분들이 거의 상주, 그러니까 24시간 커피숍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거의 뭐, 진짜 밥만 안 먹을 뿐이지, 거기서 계속 오랫동안 있는 걸 많이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땀 냄새나 이런 것들이 카페 전체에 찌들어가지고 3층을 올라갈 때마다 정말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좀 자유로운 그런 도서관
있어서 사람들을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잠깐 생각을 했었는데, 음, 또 그런 거 만들어 놓으면은 그걸 이용 안 하겠죠. 어쨌든 좀 주제가 나가긴 했는데, 그렇죠. 사실 좀 몸이 불편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사실 그 도서관에서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 집에서만 좀 의존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에 딱 있으면 되게 힘든데, 그래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 기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한번 갖고 왔고요. 네, 맞죠. 칸막이에 수건 걸어놓고 살인사건 때문에 커피숍에서 죽치고 있는 것도 위험한 세상이 됐어. 맞습니다. 근데 그 약간 이기적인 것들 있죠. 그 카페에 좀 여러 가지 글들이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카페에서 커피를 시켜서 수다를 떠는데 저쪽에서 뭐 공부를 하고 있던 집 그룹에서 와가지고 조용히 해주세요. 여기는 원래 룰이 그런 거예요. 이러면서 오히려 도서관에서 조용하게 공부를 할 생각을 안 하고 커피숍에서 조용하길 원하는 그런 또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또 무슨 고시 공부하는 뭐 모임 뭐 이런 거라면 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편하게 친구들하고 수다를 떨려고 커피숍 왔는데 커피숍에 한 뭐 3분의 2 이상이 다 노트북 꺼내놓고 뭐 공부하고 있으면 사실 앉을 때도 사실 그 사람들은 다 상석에 앉잖아요. 다 소파가 좋고 이런 구석에 있는 상석에 다 앉고 한가운데 되게 불편한 자리 그것도 뭐 테이블을 끌어와야지 간신히 이렇게 같이 앉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공간에서 잠깐 있어야 되니까 사실 그 단순하게 커피숍을 이용하려는 사람들한테도 좀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 그런 자유롭게 이렇게 뭐 커피 마시면서 할 수 있는 도서관 개념으로 아예 따로 나오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조금 이제 그 감정을 조금 다스리는 거에 조금 약하신 분들은 좀 싸움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 같고요. 오히려 커피숍 주인이 나서서 중재를 한다고 해서 원래 커피숍은 같이 수다 떠는 데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커피숍 사장을 욕하고 커피숍 이용 안 한다고 막 그 뭐 보이콧 한다 그러죠. 막 그러면서 인터넷에 올린다고 협박하고 좀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게 커피숍이긴 하지만 사실 참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무슨 되게 일단 다음은 네, 제네시스 랩이 뷰 인터 에듀를 런칭했습니다. AI 및 전문가 대입 컨설팅을 전국 어디서나 해서 취준생을 대상으로 AI 면접 서비스를 제공 중인 제네시스 랩이 맞춤형 대입 컨설팅 솔루션 뷰 인터 에듀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대입, 특히 수시 학생부 위주 전형은 대학별로 다양한 선발 기준을 갖고 있어 정보 파악부터 준비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교과 점수와 비교과 활동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느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지, 자기소개서나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가 고민인데,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뭐 지역이나 시간 제약이 있고 가격 부담으로 이제 쉽지가 않았었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렇게 AI의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뭐 학생부 위주 전형 대비 자소서, 면접 컨설팅을 이제 종합 제공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 이제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험생들은 뷰 인터 에듀에
생기부 및 모의 평가 정보를 입력해서 입시 전문가의 맞춤형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요. 자소서 준비를 위해서는 작성 요령 및 글감 수집을 체계적으로 익히고 실전 연습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 그렇죠. 제네시스는 창세기인데 원시 시대와 AI.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뒤에 랩이 붙은 거 보니까 그 창세기를 연구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대입 전형에서 이제 중요도가 커지고 있는 면접 또한 뷰 인터에듀로 준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뷰 인터에듀에 접속한 학생들이 주어진 면접 질문에 답하면 AI 분석 결과와 전문가 피드백을 받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희망 대학 및 학과의 기출 문제로 맞춤형 준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입시 문제가 사실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니까요. 대학을 막상 들어가서 또 전공을 이수를 해서 사회에 나가보면 사실 그 대학에서 배운 내용이 되게 쓸데없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대학 졸업장을 따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좀 더 자유롭고 개성 있는 그런 학습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를 깊게 파기 위해서 하려고 들어가는 대학교가 음, 어떤 이제 너무 많은 뭐 경쟁과 이런 분위기에 이렇게 어떤 정답 같은 거를 이제 제공한다라는 게 씁쓸은 하지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게 솔직히 어, 없으면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뭐 인맥이 없거나 뭐 돈이 없거나 뭐 이런 집안에서는 사실 되게 또 아쉬운 경우가 많잖아요. 아, 또 그렇습니다. 이 참 엄청나죠. 이 스마트폰 그 스티브 잡스가 이 아이폰을 만든 이후에 정말 이 스마트폰으로 안 되는 게 없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 스마트폰. 자, 타다가 그 이제 프리미엄 경기도로 간다고 합니다. 항상 그 이제 서울에서 타다라는 서비스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럭셔리한 그 카니발 택시인데요. 워낙 이제 타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서비스나 이런 것도 이제 만족하시고 이용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경기도로 이제 확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인천광역시와 협의를 마쳤대요. 그래서 제일 먼저 타다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가 인천에서 가장 먼저 달리게 될 거라고 하고요. 일단 4월에 이제 그 서비스 런칭을 할 수 있도록 타다 프리미엄도 협약 중이라고 합니다. 그 타다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법인 택시와 개인 택시, 모범 택시 모두 참여가 가능한 중고급 택시 서비스로 기존 타다 베이직과 동일한 바로 배차 시스템이 적용되고 요금은 중형 일반 택시에 비해 약 30% 높은 수준이 책정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이제 우리나라 이제 택시도 일본만큼 비싸질 것 같습니다. 제가 벌써 한 20년 전에 갔던 일본에서도 기본료가 거의 7,000원에 거의 육박했을 정도로 기본료가 비쌌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이제 고급 뭐 서비스들이 이제 되고 이제 택시도 이제 바로 배차 뭐 서비스나 뭐나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수수료를 더 받죠. 그러면서 기본료가 거의 5, 6천 원 수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정말 그 택시 서비스가 점점 더 가격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항상 말 많고 탈 많았던 그 택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정말 괜찮은 택시 서비스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뭐 크게 뭐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문제는 서비스였기 때문에 그 서비스만 잘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욕이 없죠. 욕이 없습니다. 그래도 읽힙니다. 이게 한글의 우수성입니다. 타다. 다음 순서는 회사명의 유래 2탄입니다. 어, 또 이렇게 뭐지? 제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갖고 왔습니다. 뭐 거의 뭐 비슷하긴 한데 그 조금 더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들 위주로 몇 개가 더 있어서 이거를 뭐 다음에 할까 고민하다가 이번 주에 그냥 연달아 두 편 하기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몇 개 더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업체들이 사실 지난주에 하나도 안 나왔어요. 표지는 똑같은데, 사실은 그거는 제가 2탄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도 안 나오는 게 있습니다. 아닙니다. 자, 3M입니다. 3M. 우리가 흔히 저는 이걸 이제 3m라고 많이 읽는데요. 이 3M은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죠. 이 M이 이제 세 개가 있어서 3M입니다. 미네소타 광업 및 제조회사인 미네소타 마이닝 앤 매뉴팩처링 컴퍼니의 앞자 세 개를 따서 3M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본사는 미네소타에 위치하고 있다는데요. 음, 3M을 먹여 살린 그런 제품이 됐죠. 진짜 포스트잇 아주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만 사실 종이가 몇 번 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말려가지고 되게 불편한 경우가 많긴 한데 어쨌든 간단하게 메모로 활용으로는 최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벤베, 우리가 흔히 BMW로 부르는, 제가 제 이 외국어가 독일어였거든요. 그래서 어, 원래 명식은 이제 벤베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BMW. 근데 외국이나 이런 데서도 그냥 BMW라고 통칭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다른 가끔 외국 뭐 유튜브를 보더라도 그냥 BMW라고 발음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사실 BMW의 이 로고가 뭐 항공기에 뭐 프로펠러를 형상하고 막 이래서 좀 엄청난 좀 뭔가가 숨어 있는 약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냥 바이에른 자동차 공장에 그냥 앞글자를 따온 거랍니다. 어, 그렇습니다. 제가 제2 외국어를 독일어를 했지만 독일 발음으로 읽기가 좀 그렇네요. 바이 바이에리쉬 모터렌 버케 이렇게 읽어야 되나? 약간 그 독일어 발음이 우리나라 그 약간 그 콩글리시 발음하고 좀 많이 비슷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영어라 보니 참 어렵습니다. 그 다음은 아디다스입니다. 어, 설립자가 아돌프 다슬러입니다. 그래서 그 아돌프 다슬러의 애칭인 아디와 이제 그 다슬러라는 성씨 앞글자를 따서 아디다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아디다스 굉장히 많은 짭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아디다디 도디스부터 해갖고, 이거랑 뭐, 디디바오, 뭐, 이런 거 되게 많았었는데, 그 아디다스는 요 삼선 참 유명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이제 아디다스 하면은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삼선 스레바와 여기 체육복에 있는 삼선 추리닝. 이게 좀 제일 유명한 것 같아요. 사실 운동화가 좀 주력인 것 같긴 한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삼선 스레바가, 저는 삼선 스레바가 아디다스 건지 몰랐는데, 우리나라에서 워낙 이 삼선 스레바를 워낙 거의 교복처럼 이렇게 신고 다니기 때문에 이것도 삼선 스레바 자체를 오리지널로 살라 그러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어, 뭐, 그 신었을 때 느낌은 뭐 좀 다르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삼선 스레빠 같습니다. 타다의 삼선. 다음은 자동차에서 아우디입니다. 아우디. 갑자기 뭐죠? 디자인 바뀌고 람보르기니 막 인수하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급부상한 브랜드죠. 원래 독일 3사에 끼기 조금 힘든 그런 브랜드였는데 워낙 엄청난 이제 뭐 이렇게 회사들이 많고 막 하다 보니 어느새 굉장히 급부상을 한 아우디인데 그 아우디는 들으라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제 설립자인 아우구스트 호르히의 이름인 호르히를 라틴어로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르히가 라틴어로 아우디인데 이 아우디가 들으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참. 그래서 음, 뭘 들으라고 하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아우디 이 동그라미 4개 봤을 때 저는 되게 어린 마음에 좀 올림픽 트레이드 무슨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올림픽 뭐 공식 협찬 뭐 그런 마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마크가 달려 있는 뭐 차나 물건들은 그 올림픽의 공식 그 브랜드인 줄 알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가 되게 비웃음을 산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렉서스도 옛날에 롯데리아에서 자동차용 그 엠블럼으로 하나 만들어 놓은 건지 알고 해서 굉장한 비웃음을 샀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사실 저한테 아우디는 별로 좋은 기억이 없습니다. 다음 업체는 IBM입니다. IBM. 뭐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이 없는 IBM 회사입니다. IBM은 국제사무기기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의 약자 IBM인데 원래는 사무기기 만들던 회사였대요. 사무기기를 만들다가 또 어떻게 이런 또 굴지의 또 컴퓨터 업체가 됐는지 한번 역사를 제가 한번 알아볼 수 있으면 알아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재밌는 뭐 일화들이 있으면 제가 또 다음에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좀 유명무실해졌죠, IBM이. 워낙 이제 스마트폰에서는 거의 뭐 현적조차 없을 정도로 IBM은 그 레노버 노트북 항상 그 까만색에 그 빨간 버튼으로 이렇게 뭐 마우스처럼 쓰던 그게 이제 유명했던 업체였고 지금은 이제 조금 스마트한 노트북 시장으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옛날만큼 영상은 나오지 않네요. 어, 어, 아, 오늘도 식구 가나요? 아, 매주 식구 갑니다. 제가 방송을 한지 지금 몇 회가 됐죠? 제가, 총 횟수 19회가 되면 정말 19금을 컨텐츠를 해볼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때는, 그때는 이 스트리밍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브릿지스톤입니다. 저는 솔직히 브릿지스톤이요, 미국이나 어떤 외국, 유럽 브랜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일본 사람이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본 사람이 만들어서 이제 뭐, 일본 회사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설립자는 이시바시 쇼지로의 이름에서 이시바시라는 게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만들면 돌다리라는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브릿지 스톤, 그러니까 돌다리라고 이제 번역을 이제 영어로 바꿔서 그렇게 한 브랜드명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용산 뭐 드래곤 마운틴 뭐 이런 식으로 장난삼아 부르곤 하는데 얘네들도 좀 그런 게 있나 보다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아, 브릿지가 그런 건가요? 어쨌든 굉장히 유명하죠. 브릿지스톤 타이어. 그래도 저는 미쉐린이 제일 좋은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왜 미쉐린 하는지 써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 차가 한번 고속도로에서 제대로 파스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열받아가지고 홧김에 미쉐린을 장착을 했는데 아 정말 왜 사람들이 미쉐린 하는지 진짜 알겠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비쌉니다. 네. 다음은 펩시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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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이 코카콜라를 처참히 펩시들이 물리치는 모습입니다. 이 펩시 한때 이 마크가 옛날에 그 태국 문양처럼 돼 있어서 실제로 펩시가 한국 브랜드라고 알고 계시던 분들도 계셨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틈엔가 이렇게 디자인이 바뀌었는데 뭐 우리나라 태극기와 펩시의 차이점은 가운데 흰선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차이긴 했는데 정말 많이 비슷했죠. 그래서 한때 진짜 한국 브랜드인 줄 알고 펩시만 사드셨다는 분도 있었어요. 지금은 뭐 그렇게 안 드시겠지만요. 어쨌든 이 펩시라는 게 펩신이라는 그 소화 효소가 있대요. 그래서 그 펩신에서 N만 따서 펩시라고 부르는데 그렇다면은 이 펩시콜라는 소화가 잘 되는 음료라는 뜻인 건가요? 음, 그런 의미에서 이 펩시라고 지었겠죠? 아니면 뭐 제가 모르는 뭐 소화제를 뭐 따로 만들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화효소 펩신에서 따온 단어라고 합니다. 네, 오스람. 전구하면 또 오스람이죠. 한때 그 형광등을 대체하는 굉장히 그 뭐 수명이 오래가는 그런 이제 오스람 전구의 그인데요. 이 오스람이라는 게 이제 그 그러니까 전구 필라멘트에 이제 많이 쓰이는 물질로 오스뮴하고 텅스텐의 이제 합성을 하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오스뮴하고 텅스텐을 이제 독일어로 표기를 해서 그 독일어의 그 이제 약자를 따서 오스람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왔던 어, 업체 중에 가장 그 컨셉과 파는 물건과 회사 이름이 이렇게 딱 맞는 회사가 정말 드물다. 그 중에 오스람은 정말 딱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스람.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 SK입니다. 성경 옛날에 이제 성경그룹이었는데 처음 알았어요. 그 SK가 일제시대 때 조선인 자본의 그 선만주단 주식회사에 그 일본의 경도 직물의 앞글자를 따서 선경이라고 이제 한 거고요. 그거를 이제 나중에 선경을 영어 이니셜로 해서 앞자를 따온 건데 이 회사가 설립 초창기에는 일본군 군복 제조기가 주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걸 알아보고 SK에 대한 그 제 생각이 조금 뭐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뭐 꼭 요 부분만 봐가지고는 모르겠지만 좀 그렇더라고요. 예, 맞아요. 옛날에는 이제 유공 SK라고 불렀었죠. 유공 SK. 음, 지금도 SK 뭐 그 많이 하죠. 그 기름 사업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기아 모터스, 기아입니다. 기아. 기아 자동차가 이제 한자로 일어날 기에 버금
그래서 이 아가 아시아 할 때 그 아를 이 버금 아를 쓴대요. 그래서 해석하면 일어나자 아시아 이런 이런 걸 했는데 기아. 근데 사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그 기아 그러면 좀 많이 좀 배고프고 좀 그런 사실 느낌도 많이 나서 조금 그러니까 이 기아가 처음에는 그 기어 그 이렇게 자동차를 굴리는 이 기어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한자로는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현대자동차의 이제 그룹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죠. 기아 자동차가 디자인이 많이 좋아졌는데 좋아진 디자인만큼 워낙에 또 문제들이 좀 많아가지고 아쉽습니다. 옛날엔 진짜 튼튼한 거 그러면 기아였는데, 그죠? 프라이드가 워낙 고장이 안 나가지고 망할 정도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그의 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하면 하겐다즈라고 많이 좋아하시는데 일단 뭐 가격만큼 뭐 고급지고 맛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 많았죠. 정말 기아의 허덕이다 현대 합병됐다고. 좀 그런 얘기 많았었죠. 맞습니다. 어, 네, 이 하겐다즈도 저는 무슨 또 뭐 하겐이라는 뭐 코펜하겐 뭐 이런 거랑 무슨 뭐 웨일즈 다스 뭐 이런 사람이 또 합쳤나 그랬는데 정말 별 뜻이 없다고 합니다. 그 설립자인 이름도 전혀 다른 메터스 형제가 그냥 덴마크 느낌 나게 지은 거라고 하네요. 근데 나쁘지 않죠? 브랜드가 하겐다즈. 투게더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퓨어의 아이스크림을 숟가락으로 떠먹고 싶다면 투게더가 짱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정말 그 투게더 호두도 있지만은 투게더 바닐라를 정말 이렇게 숟가락으로 표면을 이렇게 광고처럼 싹 떠내서 이 먹을 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꼭 케이크 같아요. 아이스크림 케이크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싹 이렇게 표면이 이제 조금씩 녹으면서 이 물이 이렇게 끝에 생기잖아요. 전 또 그게 좋아요. 그거를 이제 숟가락으로 이렇게 표면만 이렇게 끝에 그 부분만 이렇게 떠서 이렇게 먹으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투게더는 근데 다른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이런 이제 컵형으로 돼 있는 아이스크림도 다 그런데 확실히 투게더는 부드러워서 그런지 몰라도 그 녹았을 때 그 떠먹는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아직 그 정도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뭐 1탄, 2탄을 하면서 나왔던 회사명 중엔 정말 아무 뜻 없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이 뚜껑에 붙은 아이스크림, 이거는 진리죠. 이거는 그 요플레 뚜껑과 이 이 컵형의 뚜껑에 있는 묻은 이걸 이렇게 핥아먹는 이제 너무 이게 가끔 유통 과정에 의해서 너무 이렇게 얼어가지고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하면서 샤베트처럼 돼가지고 혀를 이렇게 하면 혀가 망가질 것처럼 그럴 때 이제 숟가락으로 긁지만 그래도 했을 때 그거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가끔은 이렇게 딱 뜯었을 때 여기 아무것도 없을 때 또 그 쾌감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그 아이스크림이 변형이 없이 왔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녹은 적이 없다는 생각에 되게 좋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를 이제 끝으로 회사 이름에 대한 이제 것들을 했는데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서 그냥 쓸데없이 하나를 더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아이고 이거 오타가 났네. 2018년에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이 버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는 이제 블룸버그 피치에서 이제 자료를 만들었는데 확실히 그 딱 1위는 뭐 넘사벽이죠. 역시 석유국입니다. 사우디 아람코. 정말 엄청난 역시 사우디입니다. 가끔 뭐 뭐 지하철 타는 아들이 뭐 전화해서 뭐 했더니만 뭐 내가 뭐 하나 사줄게 뭐 이런 농담들이 막 오가는 정말 만수리의 나라. 엄청나죠? 거의 한 2.5배, 2.5배, 뭐 2.6배 이상 정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2위랑. 그리고 2위가 애플입니다, 애플. 스티브 잡스가 이제 사망을 하고서 어느 정도 좀 떨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2위가 애플. 엄청나죠? 근데 이거보다 더 엄청난 건 삼성전자입니다. 정말 모바일, 뭐 반도체, 대단하죠? 776억이라고 합니다. 와, 엄청나죠? 그리고 4위가 로열 더치 쉘. 이 로열 더치 쉘? 이게 뭔가 하고 잠깐 찾아봤어요. 그렇죠. MS는 순위에도 없을 정도로 5위, 뭐 10위권 안에는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10위권 안에는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공동 5위 해서 이 6개 안에는 전혀 없는 어, 그런 그 와중에 삼성전자가 3위라는 건 엄청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로열 더치쉘은 우리가 흔히 그 자동차 오일에 노란색 조개 껍데기가 그려진 쉘이라는 오일이 있잖아요. 그 오일의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890년에 네덜란드령 동인도 유전 개발을 위해서 네덜란드에 설립한 회사였다고 하네요. 확실히 그렇죠. 그리고 5위 알파벳, 엑손모빌 얘네들도 그런 정유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플과 삼성전자 이 반도체 뭐 이런 어떤 스마트 기기 이 두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네 개 회사는 전부 석유와 연관이 있는 회사인 거예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정정을 하자면 요 알파벳도 이제 요 애플 삼성전자랑 같이 하는데요. 이 알파벳이라는 회사는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의 구글의 지주회사래요. 그래서 이제 기업 영업이익이니까 구글이라는 큰 거를 봤을 때는 구글이 크겠지만 뭐 또 구글의 뭐 해서 이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알파벳이 정말 큰 그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 구글의 연구소인 엑스랩, 투자 사업 부분인 구글 벤처스, 그 외 건강 과학 관련 조직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 회사라고 합니다. 2015년 8월 10일 날 구글의 창업자 레리 페이지가 알파벳 출범 계획을 밝히면서 알려졌다고 하고요. 지주회사의 명칭인 알파벳은 A부터 Z까지 문자를 포괄하는 단어로서 언어와 인류 최고의 혁신을 상징하며 구글의 검색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파고가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이제 구글이 알파벳의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구글 내에서 진행되던 네스트, 엑스랩, 캘리코, 라이프 사이언스 등은 별도의 회사가 되는 거고 구글은 검색, 광고, 유튜브, 안드로이드, 지도 등의 이제 사업에 집중한다고 하니까 음, 이제는 구글보다는 알파벳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네, 엄청나죠? 지금 뭐 게임까지 뭐 한다 그러면 아마 몇 년 안에 이 회사가 이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정말 커 보입니다.
정말 석유를 제외한 회사로는 알파벳이 최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공동 5위를 차지한 이 엑슨모빌은 이제 정유 회사인데요. 그 엑슨하고 그러니까 엑슨하고 모빌 이 전신이 미국의 석유왕이었던 존 디 록펠러 아시죠? 록펠러 유명한 록펠러 이 록펠러가 1870년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세운 스탠더드 오일이라고 하네요. 엑소모빌도 그 엔진 오일을 갈기 위해서 가보면 많이 보이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 그런 업체인데, 어쨌든 엄청난 기업들이면은 확실합니다. 이 사우디 아람코는 그냥 가만히 정말 그냥 숨만 쉬어도 얘네들은 절대 1위 밑으로 떨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역시 원산지가 짱입니다. 아, 짱짱. 아이고, 감사합니다. 별풍당당님. 네. 아유,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돈도 안 받고 열심히 홍보해주는 클라우드 펀딩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또 어떤 제품들이 또 올라왔는지 볼까요? 네. 폰카도 고퀄로 만들어버리는 요술봉 에버스틱입니다. 이게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요즘에 그 카메라를 찍을 때 짐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뭐 당모가지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동 중에도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는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만든 도구를 짐벌이라고 하는데, 이 짐벌이 이제 많은 이제 휴대를 할 수 있게끔 많이 또 제품이 나왔는데, 사실 이 짐벌은 짐벌대로 뭐 카메라는 카메라대로 뭐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그런 거를 다 한꺼번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비싸고 무겁고 복잡한 걸 다 거두절미하고 요런 모양의 이제 만들었는데, 일단 4만 원대 엄청 쌉니다. 진짜 4만 원대 기능을 하고 무게도 390g. 뭐 이것저것 붙여봐야 550g 정도 되니까 굉장히 가볍죠. 사실 그 짐벌을 들고 다니다 보면은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작은 걸 쓰면은 기능도 별로고 굉장히 좀 많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원리는 요 부분, 요렇게 이 봉에서 요렇게 빠져나온 요 부분을 이렇게 잡으면 대가 이렇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요렇게 하면 흔들림 없이 그걸 잡아준다고 하고요. 여기 스마트폰을 이렇게 거치를 하면 된다고 하네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저는 이 제품을 예약을 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5월 말 정도에 나온다고 하니까 혹시 뭐 나오게 돼서 제가 받게 되면 한번 이제 써봐야겠죠? 와우, 감사합니다. 9점. 근데 정말 이게 마음에 듭니다. 이 스테디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막 카메라를 가지고 이동을 하려면은 따로 카메라 가방을 들고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라 치면 꺼내기 귀찮아서 그냥 가방만 매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정말 작정하고 카메라를 들지 않는 이유에.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는 놔두고 뭘 찍으려 그러면 그냥 휴대폰으로 대충 퍽 찍고 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가볍고 좀 더 쓸만한 도구가 많이 나오면 좋겠죠. 그 와디즈 가셔서 요걸 보시면 이 사용 동영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차피 화질이나 이런 건 모두 휴대폰이 해주는 거니까 그거를 좀 더 잘 쓸 수 있게 해주는 거는 요 봉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것저것 해서 한 5만 원 정도면 매우 싼 가격이죠. 살만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런 받침대는 처음이죠. 처음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이건 제가 예전에 웹툰을 할 때 굉장히 원하고 바랬던 책상인데, 이제 나와서 저한테는 쓸모가 없는 책상이지만 한번 들고 왔는데요.
뭐 간단합니다. 일반 그 모니터를 놓는 장식대에 이렇게 서랍형으로 판때기가 나와서 비스듬하게 놓으면 보시는 것처럼 뭐 키보드는 여기 있고 종이를 올려놓고 아니면 키보드를 올려놓고 종이를 놓고 그러니까 뭐 컴퓨터나 노트북 같은 거를 놓고 뭐 이렇게 하다가 뭐 메모나 이런 걸 하려면은 뭐 키보드를 이렇게 잡아치고 이렇게 뭐 쓴다거나 아니면은 여기다 놓고 이렇게 쓰다가 마우스 틱 건드려 갖고 또 마우스 잡고 뭐 아니면은 이 뭐 모니터와 틈 사이에 요렇게 안전하게 딱 기대 놓고 이렇게 딱 기대 놓고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쭉 구겨지만 다시 펼치고 막 이런 복잡한 게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옛날에 그림 연습이라든가 웹툰을 할 때 그런 이런 참고용 자료들을 많이 봐야 됐기 때문에 되게 불편했어요. 근데 그런 이제 뭐 예를 들어 학습을 한다거나 메모할 일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제품이 아닌가 싶고요. 가격도 보시면은 이제 뭐 울트라 얼리버드는 39,000원, 그다음에 뭐 리워드가 49,000원이니까 가격이 그렇게 싸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여기도 이제 뭐 코르크 재질로 해가지고 뭐 미끄럼 방지도 되고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게 좋긴 하지만, 네, 맞습니다. 저도 한 6.5점 정도의 제품이긴 합니다. 그쵸? 음, 사실 이 가격 대비해서는 조금 비싼 것 같아요. 좀 뭔가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뭐, 모니터를 뭐 더 이렇게 한다거나, 그래서 이 제품, 일단은, 이 제품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가 예전에 필요했기 때문에, 들고 온 제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놀이와 운동을 함께 즐기는 밸런스 보드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잡고 있죠. 일반 이제 보드를 이렇게 휘어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균형도 잡고 이렇게 뭐 누워서 이렇게도 하고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반 뭐 여성분들도 집에서 운동 이런 거 좀 하기 힘들 때 이런 걸로 이렇게 균형 잡기도 좋고 그리고 뭐지 자작나무로 만들었다 그래서 굉장히 뭐 부드럽고 튼튼하다고 합니다. 일단 사이즈가 두 종류가 있어요. 이게 미묘하게 하나는 대자고 요거 이제 소자 해가지고 아, 싸울 때 흉기로 사용할 수 있어. 예, 어쨌든 뭐 KCL 뭐 인증을 받았다고 했는데 어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여름에 더울 때 딱 기대가지고 이렇게 흔들의자처럼 침대에 살짝 기대서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문제는 비싸다는 거죠. 예. 10만 원 정도입니다. 10만 원 정도. 그게 작은 게 9만 원 얼마였던가? 하여튼 그랬는데, 하여튼 그 아이들이 뭐 이렇게 막 한참 왕성하게 움직여야 될 그런 아이들이 갖고 놀기에는 좋은 것 같아서 들고 왔습니다. 저는 한 4점 정도? 저는 4점 정도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3점. 네, 좋습니다. 그래서, 한 3.5점 되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준비한 모든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한참 이제 마지막에 그냥 이렇게 와디즈로 끝나서 좀 아쉬운 마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뭐 제 연락처랑 남겨놨는데 어쨌든 오늘 조금 제가 텐션이 조금 떨어져서 뭔가 좀 진행이 조금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은 죄송하고요. 다음 주에 더 나은 자료를 또 한번 이게 진짜 한 주 한 주가 지날수록
자료를 만든다라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막 마음 같아서는 뭔가 새로운 콘텐츠에 막 뭔가 혁신적인 내용을 갖고 오고 싶은데 그게 참 쉽진 않네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또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렇게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더 낫고 오늘보다 또 다음 주가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별풍 받았네. 네. 이 카피소드는 제가 예전에 웹툰을 했을 때 그렸던 만화 제목이 카피소드입니다. 그 자동차의 카와 에피소드의 그 합성어인데요. 그래서 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서 카피소드라고 했는데 저도 몰랐는데 무슨 기자가 예전에 무슨 자동차 기자가 뭐 자기가 예전에 썼던 게 카피소드였는데 너 뭐야? 막 이러면서 저한테 뭐 막 하여튼, 쓰지 마! 뭐, 이렇게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때, 그냥, 관심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 만화가 그 정도로 조금은 알려진 모양입니다.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뭐, 그분도 카피소드는 안 하시는 것 같고, 저도 뭐, 카피소드를 지금 연재는 안 하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아는 그 작가분한테, 일러스트를 잘 하시는 작가분한테, 그 로고랑 이런 걸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던 로고가 이제 카피소드였습니다. 그때 첫 번째 화의 표지입니다, 이게. 그랬습니다. 네. 이메일도 이메일에 대해 얽힌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금 마무리하기에 이거 뭐 다음 주에 말씀드릴까요? 이렇게 재밌다는 내용은 아닌데 뭐 그냥 막판에 말씀드리자면은 다음이 한 2001년도, 2002년도에 다음이 이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그 전에 이제 뭐 우리가 뭐 알던 아이디가 뭐 4글자, 8자 막 제한이 있었을 때 다음이 제한이 없었어요. 제한이. 아이디에 대한 제한이. 근데 이제 영어로 그때 써야만 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제 서비스가 시작이 됐다 그래서 가입을 하라 그래서 아이디를 적었는데 제가 했던 아이디들이 다 있었어요. 다른 이제 제 주변, 그때 이제 한참 대학 다닐 때라 뭐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야, 뭐 웬만한 건 다 볼 수 있네? 막 이랬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막 뭘 할까 막 이것저것 하다가 마침 이제 옆에 틀어놓은 TV에 뉴스에 이제 뭐 광우병 얘기가 나왔는데 옆에 옆에 있던 사람이 광우병 이러고 아이디를 찍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광우병이란 아이디가 있다고 가입이 안 된 겁니다. 아니 도대체 광우병이란 아이디 누가 쓰길래 2001년도, 2002년도인데 광우병이라고 영어로 KWANG 뭐 이렇게 WO 뭐 이렇게 광우병을 쳤더니 있다고 나와서 가입이 안 되니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뭐야 그러면은 구제역도 있겠네. 그래서 제가 구제역이라고 쳤다가 그게 제 아이디가 돼버린 겁니다. 좀 어이없죠? 근데 그냥 또 그렇게 되다 보니 어, 어떻게 그 이후에 거의 한 20년 가까이 제가 쓰던 아이디가 돼버렸는데요. 뭐 웃지 못할 일들 많이 있죠. 뭐 AS 센터나 뭐 이런 데서 아이디 불러달라 그러면은 구제역 얘기를 하면 많이 빵 터지곤 합니다. 그리고 구제역이라고 그래서 스팸 메일도 사실 많이 안 오는데 가끔 이게 뭐 그 검색어에 보면은 뭐 구제바지 뭐 이런 거와 함께 같이 구제역해서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이 아이디를 쓸 사람은 뭐 저 외에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의 제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내일
BJ 진우님의 방송 재밌게 들어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7일 후일 16일 날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스탈라 비스타 뿅.